자, 봅시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 학교 그 기출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준달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준달책 연습 문제로 나오는 건데 7장에 186번입니다. 그거를 여러분 학교 교사가 다른 문제 몇 개랑 연결지어 가지고는 그 문제로 만들어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포토 일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라는 말이 나오죠. 찾았어요? 그럼 이제 얘를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여기 포토란 말 있잖아요. 포토를 한자 어근으로 바꾸면 무슨 뜻이에요? 포토요? 포토의 어근 뜻이 뭐예요? 바로 빛 광자죠. 빛광. 그래서 빛을 뜻하는 라틴어 어근이 포토라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일렉트론은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겠어요? 일렉트론은 전자. 그래서 포토 일렉트론을 우리말 번역으로 광전자. 알겠죠? 자, 그 다음 스펙트로스코피는 또 어떻게 번역해요? 얘는 분광학. 분광학. 그래서 우리말 번역 광전자 분광학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저 광전자 분광학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광전자 분광학이 어떻게 구동되는지 아주 기초적인 모델을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죠? 이게 저게 당시 뭐 하는 녀석이냐 상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어떻게 하느냐? 우선 광이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광이 필요하다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이 광을 어떻게 할 거냐? 준비된 어떤 원자에다가 이 빛을 뿅 쪼여줍니다. 아시겠죠? 그때 이 쪼여준 빛의 광량자 에너지를 hnu라고 하겠습니다. 자, hnu 이런 표현 알죠? 혜성이는 이 표현 알아요? 네? 혜성이한테 물어보세요, 혜성아. 혜성이 이 표현 알아요? 한 번만 알려주시면 h가 뭐죠? 상사래. 무슨 상수? 플랑크 상수. 지금 나와가지고 플랑크. 뉴는 뭐예요, 뉴는? 빛의 진동수. 그래서 플랑크 상수에다가 진동수를 곱한 게 뭐예요? 바로 누구의 에너지예요? 광량자의 에너지입니다. 아시겠죠? 광량자 에너지 표현을 hnu라고 표현하죠. 진짜 엄청 많이 한 내용이에요. 알겠니? 자, 이때 사용하는 광원은 뭐냐면 얘는 이 광원의 종류도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광전자 분광학에서 사용하는 광원은 아무거나 사용돼서는 안 되고요. 바로 UV 비저블입니다. UV 비저블, UV가 무슨 말이에요? 자외선, 비저블은 가시광선. 그래서 자외선, 가시광선 영역에 있는 빛이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혹은 뭐도 가능하냐면 엑스레이도 가능합니다. 다른 영역의 빛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빛과 물질의 상호작용은 양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영역의 빛에서만 뭔가 상호작용이 벌어질 수 있죠. 저 빛보다 약한 빛들은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 실험 하는데 뭐 적외선이나 마이크로웨이브 이런 거 쓰면 이 실험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광원은 반드시 UV 비저블이거나 엑스레이여야 됩니다. 아시겠죠? 하여튼 그거를 어떤 원자한테 탁 쪼입니다. 탁 쪼입니다. 그러면 뭔가가 슝 하고 튀어나오거든요. 슝 하고 튀어나와요. 그럼 이제 제가 속성이 뭐냐? 바로 이 녀석은 아까 그 주어진 원자의 전자 궤도에 묶여 있었던 그 뭐냐면은 전자예요.
원자가 여러 가지 전자궤도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 원자의 여러 전자궤도 중에 있었던 어떤 한 전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원자의 기존 전자궤도에 묶여 있었던 전자를 줄임말로 뭐라고 해요? 어떤 원자의 전자궤도에 묶여 있는 전자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바닥 상태의 진짜. 그거 있었는데. 전자궤도 중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최외곽 전자라고 하지. 근데 그게 아니라 바깥쪽이 됐건 안쪽이 됐건 원자핵의 전자궤도에 묶여 있는 전자를 화학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화학전자라고 한다고요. 왜? 화학 반응은 원자 핵 사이 상호작용이에요? 전자 사이 상호작용이에요? 전자 사이 상호작용이죠. 그리고 화학 반응은 자유전자의 화학 반응이에요? 원자에 묶여있는 전자의 화학 반응이에요? 원자에 묶여있는 전자의 화학 반응이기 때문에 원래 원자에 속박된 전자를 그냥 편의상 화학전자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아시겠죠? 즉 이 녀석의 전자궤도에 원래 묶여있었던 전자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가 슝 하고 튀어나오는 거야. 슝 하고. 알겠죠?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광전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광전자와 관련된 노벨상이 나온 적이 있죠. 바로 아인슈타인의 광전효과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 튀어나온 전자 가지고 무슨 함수란 말을 썼어요? 일함수란 말을 썼었죠. 그 일함수 관련해서 에너지 보존해가지고 막 운동 에너지 표현하고 막 했었던 거 있잖아요. 바로 그 아인슈타인의 광전 효과 아시겠어요? 그 광전 효과를 가지고 분광학으로 발전시킨 영역을 포토일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물리학에서는 광전 효과로 끝내는 걸 화학에서는 이걸 가지고 원자 내부 구조를 확인하는 데 쓴다 이런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알겠죠? 그러면 이때 이 튀어나온 이 전자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기존 원자의 전자궤도의 정보를 가지고 있겠죠. 즉 아까 누가 얘기했듯이 전자가 최외곽 오비탈에 있을 수도 있고 내부 오비탈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빛을 쪼여줬는데 그 전자가 최외곽에 있다가 튀어나온 놈과 내부에 있다가 튀어나온 놈의 성격이 아무래도 같겠어요? 아무래도 다르겠어요? 말 이해 못했어요? 자 다시 한번. 전자가 최외곽에 있던 전자가 튀어나온 곳하고 내부에 있던 게 튀어나온 게 결론적으로 같겠어요? 뭔지는 몰라도 여하튼 다르겠어요. 튀어나오는 정도가 다를 거 아니야. 그 다름으로부터 뭘 알 수 있다? 아, 내부의 전자 궤도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 이런 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저 전자가 어떻게 다른지를 뭔가 우리가 인식하면 되겠죠? 그럼 저 전자가 뭐가 달라지느냐? 이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우선 기본적으로 얘기할 거. 이때 광원이 뭐라고 했어요? UV 비저블 아니면 엑스레이라고 했었죠. 이때 쪼여주는 광원은 보통 고정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어느 영역대에 빛을 써야지 라고 하고 정하는 순간 실험이 완결될 때까지 이거를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물론 변화시켜서 측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편의상 얘를 고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를 고정했을 때, 그럼 얘가 고정된다니까 광량제 에너지도 고정됐다는 얘기겠죠? 고정돼 있을 때 이 전자가 튀어나오는 성격이 기존 원자의 전조궤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느냐? 버루버루버루바 이렇게 됩니다. 그 광전자가 원자 내부에서 방출될수록 그 EK가 뭘까요? EK가
운동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잘 봐. 그 광전자가 원자 내부에서 방출된다라는 뜻은 뭐냐면 그 광전자가 원자 내부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그 광전자의 위치 에너지가 혹은 위치 에너지라고 약간 헷갈리니까 핵과의 인력이 크다는 얘기겠어요? 작았다는 얘기겠어요? 크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핵과 인력이 강한 원자 내부의 전자가 튀어나오면 그놈의 전자는 운동 에너지가 크게 나타나겠어요? 작게 나타나겠어요? 작게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작게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무엇에 의해서? 그렇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요. 핵과의 인력이 크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는 크겠어요? 작겠어요? 위치 에너지가 더욱 안정화되겠죠? 그 안정화된 위치 에너지를 이기고 전자를 떼어내야 되니까 그 전자가 광량자 에너지로부터 대부분 위치 에너지를 극복하고 튀어나오기 때문에 남는 에너지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작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위치 에너지가 인력이 그러면 위치 에너지 그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값이 큰. 네. 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니까 위치 에너지가 사실은 음수겠죠. 그 음수의 크기가 커진다고요. 음수의 크기가 커지니까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남는 에너지가 별로 없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작아진다고. 무슨 말 알겠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오케이. 됐죠. 좋아.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여기서 우리는 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혹은 역으로 그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아까는 작다고 했잖아요. 크다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그 전자의 원래 궤도, 그 전자의 원래 궤도는 더 고에너지 상태였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더 고에너지의 그 뭐냐면은 상태로 핵에서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자는 보시다시피 핵하고의 인력이 더 작은 상태겠죠. 그래서 핵과의 인력이 더 작았기 때문에 외부에서 광원을 통해 에너지가 전달이 되면 극복해야 될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남는 에너지는 많아지고 그게 더 많은 운동 에너지로 뭐냐면 나타나게 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튀어나온 이 전자의 무엇을 측정하느냐? 바로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측정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튀어나오는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측정하고 있는 것이다. 무슨 말 알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 그래프는 뭐를 얘기하느냐? 이 그래프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숫자를 보면
숫자가 작아지고 있죠. 네. 그래서 보통 광전자 분광학에서는 X축을 어떻게 두는 게 더 보편적이냐?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방식으로 그리는 게 보통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중달책은 되게 체계가 불편해요. 즉 중달이라는 사람의 그 화학을 논술하는 방식이 되게 아웃 오브 데이트예요. 좀 이제 불편하고 최신식이 아니에요. 중달이라는 양반이 이미 돌아가셨고 개정판만 나오고 있는 상태라 중달책은 굉장히 좀 불편하게 쓰여 있거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X축은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느냐? 바로 원래 전자 궤도 에너지 여기다 쓸까? 원래 전자 궤도 에너지 여기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걸 크기로 표현한 거. 이게 X축이에요, 지금. 그거를 지금 X축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헷갈려요, 조금.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이 경우는 왼쪽으로 갈수록 더 안정한 오비탈. 중달책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불안한 오비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정한 오비탈에서 튀어나온 전자가 그 오비탈의 에너지가 안정하지 않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를 충분히 남겨서 튀어오므로 준동 에너지가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거를 아무 설명 없이 여기 아무 설명 없이 그냥 1001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중달책을 읽으면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프만 보고 내용을 파악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런 의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되십니까? 네.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자, 요 내용 지운다. 이거 지운다. 여기 지운다. 지우자. 세 번째 3. 저 y축 함수값의 의미. 그럼 y축은 뭘 얘기하는 거냐? 바로 고지고대로 쓰여 있는 걸 보면 relative number of electron이죠. 거기 그냥 고지고대로 영어로 쓰인 걸 보면 relative number of electron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relative가 무슨 말이에요? 상대적인. 여기서 전자는 광전자겠죠? 바로 튀어나오는 광전자 개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고지고대로 얘기하자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 녀석의 뜻은 뭐냐면 저 Y축의 의미는 바로 관련된 광전자 개수 혹은 그 광전자가 방출될 확률. 아시겠죠? 확률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안 튀어나오는데 이런 데서 튀어나온다. 뭐 이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른 건 안 튀어나오는데 이런 게 튀어나온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지.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저 Y축은 각 P의 아래쪽 면적, 그 각 픽의 아래쪽 면적이 관련된 전자 개수에 비례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저기에 이 각각의 픽에
면적을 우리가 대강 어떻게 요 키 높이로 대강 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면적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아래쪽 면적을 적분해야 되거든요. 적분해야 되지만 뭐 아래쪽 면적이 같고 아니 아래쪽 길이가 같고 삼각형으로 근사를 하면 높이가 그냥 면적이 비례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개수비가 어떻게 되느냐? 2, 2, 6, 2, 6, 1, 2. 알겠죠? 자로 대충 재면 키의 그 높이 비가 대충 저 정도가 된다 이런 말이지.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이걸로부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자, 여기 지울게요.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지워도 되겠어요? 지우자. 그러면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일어나다라는 걸 안 상태에서 두 번째 저 스펙트럼 얘를 한번 분석해 보자. 자, 첫 번째. 그러면 원소 X에는 서로 다른 7개의 에너지 준위가 있겠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맞아요, 정연아? 아닌데? 정연, 도연 아니 연정아, 정연 연. 와 슬퍼. 도연 아니 도연은 저 졸업한 창원 갖고 왔는데 찬비야. 와우. 찬비스. 잠시 알겠죠? 찬비스 왜 힘들어해요? 뭐라고? 어제 뭐 했는데 찬비스?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학원 갔다고요? 그래. 많이 못 잤어요? 힘내주세요, 알겠죠? 그래. 그래.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하고 있어서 유가가 폭등하고 있는 이런 시기에 힘내주세요, 알겠죠? 참 힘내요, 알겠죠? 그래. 그 폭격해서 애기들도 죽고 하는 거 알죠? 왜 슬퍼해요? 그래요? 운이 되게 이렇게 뭔가 감정, 이 공감 이런 거 잘하나 보다. 좋아요. 그런 건 좋은 거죠. 그런 건 좋은 거죠. 이게 공감하고 감정 이입하고 이런 건 중요하죠. 그래서 그럴수록 좋은 사람이에요.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왜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하니까 왜 그 시우 이렇게 뭐냐면 운이를 이렇게 지그시 보고 있는 거예요. 좀 갑자기 내가서 감정이입 잘한다고 운이 좋은 사람이 갑자기 시우 뒤에서 막 운이를 막 지그시 막 이거 여기 지그시 보는 거예요. 저 그렇게 생각 안 해가지고. 뭐라고요? 저 지금 그렇게 잘한다고 생각 안 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나는 공감 못해? 그래요? 자, 그래서 서로 다른 7개의 에너지 준위가 있다는 게 뭔 뜻이겠어요? 픽이 몇 개가 나타난다? 픽이 7개가 나타나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오비탈 전자 배치를 할 때 싸움 원리라는 걸 쓰잖아요. 싸움 원리 영어로? 싸움 원리 영어로. 바로 building up principle 혹은 Aufbau principle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building up인데 독일어로는 Aufbau라고 해요. 그래서 영어, 독일어 이런 표현에서 우리말로는 싸움 원리라고 하는데 그 싸움 원리에 의해서 저 7개 에너지 준위를 안정한 것부터 불안정한 것까지 쭉 표현하면 어떻게? 1s2, 1s, 2s, 2p, 3s, 3p, 3d, 4s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쪽으로 갈수록 안정한 오비탈이라고 했죠. 이리 갈수록 불안한 오비탈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도 이리 갈수록 안정한 오비탈인 거고 이리 갈수록 불안한 오비탈인 거죠. 여기에 전자가 몇 개 채워지는 거예요? 2개, 2개, 6개, 2개, 6개, 1개, 2개. 바로 2, 2, 6, 2, 6, 1, 2. 무슨 말 알겠죠?
요것이 바로 지금 이 여기서 나타나는 스펙트럼의 해석이라 이런 얘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자가 총 몇 개가 있어요? 전자가 226, 26, 12 하면은 전자가 총 21개죠? 그래서 전자가 총 21개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누구다? 21번 스캔디움인가 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뭔지 아시겠죠? 이 논리 구조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런데 이제 참고로 전자가 순차적으로 배치되는 순서로 표현하자면 얘를 다시 또 어떻게 쓸 수 있느냐? 1s2, 2s2, 2p6, 3s2, 3p6, 4s2, 3d1 이런 표기도 있죠. 그리고 사실 이런 표기가 어느 책에 주로 나와요? 준달책에 주로 나오죠. 학교 선생님은 어떤 걸 더 많이 써요? 위쪽을 더 많이 써요? 그런데 준달책에 나오는 이 표현은 오비탈의 안정성이 아닙니다. 안정성이 아니고 이 순서대로 채워진다라는 표현이고요. 오비탈의 안정성은 준달책도 3D가 더 안정하고 4S가 더 불안하다라고 지금 표기하고 있는 거예요. 준달책 연습 문제랄까요? 그러니까 준달책에 나와 있는 이 표기는 이게 안정하다, 이게 불안하다가 아니고 이 순서로 채워진다라는 뜻이고 구체적으로 오비탈의 최종 안정성은 이게 안정하고 이게 불안하다인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때 3D하고 4S 중에 어디가 최외곽 오비탈이에요? 그럼 어디가 최외곽이에요? 바로 이놈이 밸런스 오비탈이죠? 이게 밸런스 오비탈이죠? 그래서 스캔듐은 주기율표상 몇 주기에 배치되는 거예요? 4주기에 배치된다고 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표기는 채워지는 순서고 이런 표기는 안정성 순서다라는 걸 구분하라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교사의 취향에 따라서 둘 중에 선택해서 쓰시면 돼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석하라가 바로 뭐냐면은 광전자 분광학이다. 뭐만 알겠죠? 이 논리 구조를 그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거기 이제 또 2번 F하고 G가 뭐냐? 그럼 여기서 F하고 G가 보시다시피 요거이 F, 요거이 G 맞나요? 맞나요? 그러면 요 쭉 채워진 상태에서 3D가 F, 4S가 G. 뭔지 아시겠죠?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 2번은 오비탈 F와 G 중 전자가 먼저 채워지는 것은 누구인지 고르고. 자, 이건 뭐 바로 얘기했죠. 둘 중에 채워지는 건 어떤 게 먼저 채워져요? 4S가 먼저 채워지죠. 4S가 먼저 채워지고 그 다음 이 녀석의 방사방향 확률 분포를 그려보라. 방사방향 확률 분포를 그려보라. 이 정도는 이번 시험에 무조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무조건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까지 다 썼어요? 재성아 지운다. 지운다. 혜성이 잘 쓰고 있어요? 그래. 혜성이 오늘 이렇게 힘이 없어 보여요. 네? 오늘 좀 피곤한 거예요? 네. 자, 지운다. 지운다. 내일 왜 학교 일찍 들어가야 돼요? 네? 왜 일찍 들어가야 돼요? 일찍 안 들어가도 돼요. 재성이 왜 일찍 들어가야 돼요? 일찍 들어가려고 하는데 시간이 좀 애매하게 비어가지고. 빈다고요? 재성이도 저랑 똑같은 이유였어요. 왜냐면 재성이 앞에서 저는 안 가겠다고 한 게 아니라 안 갈 수도 있다. 안 갈 수도 있다. 안 가겠다. 안 가겠다. 안 갈 수도 있다. 그래요? 그런 거 같아요. 나는 다르다. 급이 다르다. 아 슬퍼. 그런 말이 있어. 그래? 나도 인정. 동영이는요?
동영이. 동영이 녹음이 다르지. 저는 약간 좀 시간 동영 앞에 뭐 있는데요? 앞에 수학 있어요. 수업 몇 시에 끝나는데요? 1시. 저랑 똑같은 소리. 뭐야 이게? 아 베리타스야? 뭐야? 그럼 아, 저 저번 주에 맞잖아. 저기 누구냐? 시우랑 같은 이유잖아요. 네. 똑같네. 그럼 진짜 너무 좋은데. 그래서 그냥 집에 가겠다고요? 제가 한번 과외 듣겠습니다. 오 부럽다. 아 혜성이 온다고요? 당연하죠. 알았어. 혜성이 오면 뭐. 혜성이 오면 뭐. 그래, 한 명만 와도 돼요. 알겠죠? 걱정 마세요. 그래 참비 안 올 거죠? 그래요? 자, 하여튼 지운다잉. 지우자. 네. 아유. 아무도 안 오면 안 할 거야. 네. 아무도 안 오면 내 밥 먹으러 갈 거야. 저는 수업을 안온 적이 없어요. 그렇죠. 와. 네. 선생님 못 줘요? 고트. 알았어요. 자, 다음 두 번째. 여기 안에서 내하실 만한 그런 거 같아요. 재성이가 은근히 안 와. 자, 이 F G. 자, 아까 이제 분석한 바에 의하면 F가 3D고 G가 4S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자, 소위 그림을 그래 이렇게 띄워서 그리도록 해볼까? 이게 진짜 잘 그리네. 어떻게 쓰지? 맞습니다. 어떻게 쓰지? 이렇게 이렇게. 네, 얘는 FG. 오케이. 좋았어. 자, 요 위에 각각 써놓은 표현 아시겠어요? 자, 이때 여기에 있는 이 PR이라고 하는 녀석의 이름이 뭐였죠? PR이라고 하는 녀석 이름이 바로 Radial Distribution Function이었죠. 그래서 쓸 때 보통 P라는 함수로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표현되냐면 거리 R제곱에다가 R이라고 하는 걸 또 제곱해서 표현을 하는데 이때 R이라고 하는 녀석의 이름은 이름은 Radial Part 혹은 Radial Function이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그게 Radial Distribution Function인데 이 Radial Distribution Function이라고 쓰면 되는데 이게 중달책에서는 이걸 뭐라고 쓰냐면 중달책에서는 Radial 확률 밀도. Probability Distribution. 아 진짜 이상한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걸 우리말 번역으로 방사상 확률 분포라고 중달해서 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를 읽으면 방사방향 확률 분포라는 말이 지금 저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해 드렸던 Radial Distribution Function이라는 표현은 애킨스라는 사람의 물리화학 책과 옥스톱이라는 사람의 일반화학 책에 저런 식의 전문 용어로 표시가 되거든요. 그거를 중달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번역은 방사방향 확률 분포로 쓰고 같은 말이라 이런 얘기지 아시겠죠? 그래서 동일 내용에 대한 여러 표현이 있는 건 좀 사실 좀 불합리하죠. 자연과학 용어인데 뭐 여하튼 상황이 그렇다. 그걸 지금 4, 0이면 4가 무슨 숫자를 얘기하는 거야? 4가 주양자수를 얘기하는 거고 0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가군동량 양자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4, 0이면 무슨 오비탈을 얘기하는 거예요? 4s, 3, 2면 3d를 얘기하는 거죠. 그걸 여기서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지. 아시겠죠? 그게 어떻게 그려지느냐? 바로
요렇게 그려진다 이런 말이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때 얘는 이렇게 그려진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그러면 요렇게 그려진다의 의미가 뭐냐?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이게 뭐죠? 바로 요거 모두 레디얼 노드죠. 레디얼 노드. 레디얼 노드 지금 몇 개? 3개. 4s 오비탈에서 레디얼 노드 3개인 거 아시겠어요? 네. 바로 일반적으로 레디얼 노드 개수 몇 개임? 레디얼 노드 개수 n 빼기 l 빼기 1이죠. 그게 지금의 4s에서는 4 빼기 0 빼기 1이니까 3개인 거고, 그래서 4s의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그릴 때 요렇게로 그려야 된다 이런 말이야. 알겠죠? 그러면 같은 논리로 요 3D에서는 레디얼 노드가 몇 개 있어요? 없죠? 여기다가 3 넣고 2 넣으시면 빵이 나올 거라고. 그래서 3D 오비탈에서는 레디얼 노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매끈하게 커졌다가 감소하는 걸로 그려주시면 되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양정점. 좋아. 그리고 이때 요거를 해볼까? 그럴까요? 네, 그래요? 이거 몽미. 최대 전달. 이거 몽미. 바로 봐. R 백설표. 그 다음 요거 몽미. R 백설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 R 백설표로 표현한 내용 뭐냐? 이거 1이라고 쓰고, 이 R 백설표는 the most probable radius입니다. 바로 전자 발견 확률이 가장 큰 극대 위치에서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저것을 줌달에서는 어떻게, 줌달에서는 뭐라고 번역하냐면 최대 확률 거리. 맞아요. 거리로 줌달에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읽으면 최대 확률 거리라고 나와 있는데 그 최대 확률 거리가 여기다를 표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때 요거는 3d 오비탈의 최대 확률 거리죠. 얘는 4s 오비탈의 최대 확률 거리죠. 여기서 또 지켜 그려야 되는 건 최대 확률 거리 3d와 최대 확률 거리 4s 어디가 가깝고 어디가 더 멀죠? 이렇게 그려야 돼.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릴 때 여기보다는 여기가 조금 더 가깝게 그려진 거예요. 알겠죠? 이유는 핵에서부터의 이런 식의 의미 있는 거리는 주로 누가 큰 관여를 합니까? 주양자 수가 큰 관여를 합니다. 주양자 수가 작을수록 더 가깝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4S보다는 3D가 더 가깝게 그려져야 돼. 아시겠지? 그래서 문제 텍스트에 뭐라고 돼 있냐면 최대 확률 반지름 위치를 유의하여 그리시오라고 돼 있지? 그게 이 말이라고. 아시겠죠? 좋아. 그리고 이때 이런 걸 뭐라고 해요? 확률. 요런 거예요. 원자의 근방의 쪽으로 이런 뭐라고 해요? 원자의 근처 발견 확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요런 식의 전자 발견 확률이 요 d 오비탈에서는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d 오비탈에서는 안 나타나는 여기서만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이런 걸 뭐라고요?
그렇지. 침투 효과. 그래서 핵 근처에서 전자 발견 확률이 3D가 더 크다, 4S가 더 크다? 4S가 더 크다. 그래서 둘 중에 어디서 전자 배치가 먼저 된다? 4S에서 먼저 된다. 그걸 얘기해서 논술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이 논리 구조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됐죠? 됐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1번, 2번 풀었고요. 그 다음 괄호 3번. 자, 괄호 3번 문제가 뭐 0 틀렸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괄호 3번 문제가 0 틀렸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조금 어색하죠.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어색합니까? 괄호 3번 문제가 그래서 0 틀렸다, 막 의미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 어색한 편입니다. 괄호 3번. 내가 어떤 부분에서 어색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어떤 부분에서 어색하다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바로 이건 어떤 원소에 대한 광전자 스펙트럼이었죠? 스캔듐이었죠? 스캔듐에는 전자가 총 몇 개? 21개. 그런데 괄호 3번에는 다음 오비탈 E에 해당하는 수소골은 전자가 몇 개? 좀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야? 약간 어색하다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에 해당하는 이라고 했으니까 뭐 0 뭐 이렇게 무자 탈타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런데, 문제의 큰 카테고리가 다전자 원자인데 갑자기 전자 하나밖에 없는 원자에 대한 오비탈 수식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그냥 한 문제 안에 여러 개를 묻기 위해서 논리를 우겨 넣은 것 같아요. 뭐 틀렸다 그러고 보기는 어렵지만 조금 논리가 어색하긴 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거기서 E라고 했죠. E. 그럼 E가 어디예요? E가 잘 보시면 A, B, C, D, E. E잖아. E. 그러면 요 E 어디냐? 요게 1S였죠. 2S, 2P, 3S, 3P. 그래서 3P 오비탈이 만약에 하이드로제닉 아이온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수식을 제시할 수 있는데, 이 수식에 대한 분석을 해보라는 얘기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수소골 원자는 이런 수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전자 원자는 오비탈의 수식이 있어요, 없어요? 다전자 원자는 오비탈 수식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삼체 문제 때문에 다전자 원자는 수식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겨우 구성을 해봐야 근사적으로 유효획전화를 활용해서 표시하는 수밖에 없고요. 다전자 원자는 수식 표현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원칙적으로. 근데 이제 수소골 원자니까 수식이 가능한 거고, 그걸 문제에서 제시했고 분석해 보라는 거지. 자, 그럼 이제 거기 있는 수식을 한번 보자. 자, 지운 다음에 지울게요. 지운다. 아, 지우자. 지우자. 세 번째, 3P 오비탈 오브 하이드로제닉 아이온. 그래서 수식이 하나 제시가 돼 있는데, 여기에 요거에
짜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비탈과 관련해서 이렇게 지수함수꼴, 그리고 삼각함수꼴, 그 다음에 다항함수꼴 아시겠죠? 그래서 다항함수도 들어있고 지수함수도 들어있고 삼각함수도 들어있고 이렇게 오빌조밀 구성된 게 바로 그 오비탈들의 수식 표현이죠. 이때 이 앞에 붙어 있는 이런 상수는 큰 영향가가 없어요. 이런 거 분석할 때. 자, 우선 맨 처음 수식을 딱 보자마자 어디에 눈이 딱 가야 돼요? 바로 요거죠. 요거죠. 저것의 의미는? 요것의 의미는 주양자수. 그래서 지수에 들어가 있는 A0 앞에 붙어 있는 이 자연수가 이 오비탈의 주양자수를 뜻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걸로부터 주양자수 3을 뜻하는구나. 됐죠? 됐죠? 그러면 주양자수 3이라는 건 확인을 했고, 그럼 얘를 비례식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짜잔, 이렇게 써도 되죠. 맞나요? 이렇게 써도 되죠. 맞잖아요. 이거 뭐 상수로 무시하고 지수함수의 성격은 찾았으니까 얘도 무시하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이거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잖아. 그지 그지. 그럼 여기서 이제 우선 첫 번째 알 수 있는 거 1. 짠! 이게 만약에 0이 된다. 그러면 그것의 의미는 얘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표현된다는 얘기죠. 오! 0이 된다. 이것의 의미가 뭐예요? 무슨 마디? 레디얼 노드를 얘기하는 거죠. 레디얼 노드 조건인데 그게 뭐냐면 핵으로부터 반지름이 이걸로 해당하는 구껍질 위의 모든 점들이 레디얼 노드가 되는 거라고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녀석은 레디얼 노드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레디얼 노드 1개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거 그 1개라는 것이 n 빼기 l 빼기 1개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수함수에서 주양자수가 3인 걸 알아냈기 때문에 이 경우 가운동량 양자수가 얼마다라는 거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미리 언급하긴 했지만 3p 오비탈이라는 것을 수식을 보고 수식상에서 바로 그냥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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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이 표현을 요걸 어떻게 바꿀 수 있죠? 제가 Z라는 거 아시겠어요? 기억나요? 자, 좌표를 X, Y, Z로 표현하는 걸 무슨 좌표계라고 하죠? 직교좌표계라고 하죠. 영어 표현으로는 카르티지안 코디네이트라고 하죠. 좌표를 r 시타 파이로 표현하는 걸 무슨 좌표계라고 하죠? 극좌표계라고 하죠. 극좌표계를 활용한 r 코사인 시타가 직교좌표계의 Z라고. 기억나요? 기억나죠? 그래서 X좌표는 r 사인 시타 코사인 파이고요. Y좌표는 r 사인 시타 사인 파이고요. 기억나요? 그리고 Z좌표가 r 코사인 시타였죠. 그래서 이 수식 안에 r 코사인 시타가 숨어 있기 때문에 이 p 오비탈을 3pz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p 오비탈은 3pz 말고 뭐도 있어? 3px도 있고 3py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x도 아니고 y도 아니고 왜 z라고 하느냐? 여기에 r 코사인 시타가 숨어 있기 때문에 쟤를 3pz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주어진 수식은 px도 아니고 py도 아니고 3pz를 얘기한다. 알겠죠? 그러면 3pz를 그릴 때
레디얼 노드가 나타남을 고려해서 그려야 되죠.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까지 다 썼어요? 지운다잉. 그다음 지운다. 일단 썼죠. 지운다. 지우자.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단면 구조. 자, 우선 편의상 A. 자, 노랗게 그린 이것은 XY 평면입니다. 그 평면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지평선으로 표현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그 지평선의 A옷 수직한 축은 당연히 무슨 축이겠습니까? Z축이 됩니다. 이 Z축에 3pz 오비탈의 단면 구조를 그릴 건데 그 그리기 편하도록 보조선을 좀 미리 하나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선. 그리고 보조선. 보조선을 이렇게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저 3pz 오비탈의 단면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봐. 요래 이게 최종적인 답입니다. 이걸 그려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뭘 그려야 돼? 됐습니까? 그러면 요렇게 그려야 돼. 요렇게가 무슨 말이냐? 우선 첫 번째 1. 자, 빨간색의 의미는 뭐죠? 플러스 함수값. 그 다음에 파란색의 뜻은 뭐죠? 마이너스 함수값. 그러면 이 그려진 그림의 의미 첫 번째 1. 어쨌건 P오비탈이니까 얘는 원점 대칭이에요, 면 대칭이에요? 원점 대칭이에요, 면 대칭? P오비탈은 면 대칭이죠. 면 대칭. 면 대칭 영어로? 면 대칭 독일어로? 데칼코마니는 미술 영어고요. 데칼코마니. 그리고 데칼코마니는 불어입니다. 불어. 어? 데칼코마니 진짜 와 진짜 좋습니다. 재성. 재성 오늘따라 상당히 사람이 귀여운 모습이 있어요. 그래? 알겠습니다. 말도 많이 하고. 좋아요. 은희야? 귀여운 재성이 좋아요? 아니면 깔끔한 재성이 좋아요? 그러니까 스마트 재성이 좋아요? 귀여운 재성이 좋아요? 스마트 재성, 큐트 재성. 뭐 고른다면 둘 중에 하나 고른다면. 자, 스마트 재성, 큐트 재성 하나 둘 셋. 큐트. 큐티 재성입니다. 박수. 앞으로 재성이는 큐티 재성. 큐티 귀염뽀작 재성 됐습니다 이제. 큐티 재성 됐습니다. 좋습니다. 큐티 재성. 자, 다시 한번. 얘는 면 대칭이죠. 원점 대칭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원점 대칭은 어떻게 돼요? x, y, z의 함수값과 마이너스 xy, z의 함수값이 같아야 되죠.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라면 여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원점 대칭이 될 수 없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면 대칭인데 면 대칭을 독일어로 운게라데. 면 대칭. 선생님, 시우가 맞췄어요. 시험 어쩌요? 예. 알겠습니다. 좋았습니다. 게라데는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을 게라데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S오비탈이 게라데예요. 그래서 S오비탈 같은 경우는 이게 구형으로 표현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x, y, z 마이너스 xy, z에서 함수값과 부호가 똑같죠. 이런 걸 원점 대칭형 게라데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L이 0이면 무슨 오비탈이죠? S 오비탈이죠? 게라드예요. 알겠죠? 1이면 무슨 오비탈이죠? P 오비탈이죠? 운게라드예요. 2면은 D 오비탈이죠? 게라드예요. 3이면 F 오비탈이죠? 운게라드예요. 그래서 가군동량 양자수에 따라서 게라드, 운게라드, 게라드, 운게라드가 바뀝니다. 알겠죠?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근데 어차피 뭐 우리가 F 이상은 우리가 공부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게라드, 운게라드, 게라드. 아시겠죠? 큐티군 알겠죠? 그래. 죄송, 엄마가 아세요? 엄마가 아세요? 큐티한 거예요. 큐티한 거. 나의 사랑스러운 아들이 이렇게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귀여움을 받는구나. 큐티 재성. 어때요? 여러분, 저 혹여나 학교에 재성이 어머니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알려드려. 아시겠어요? 재성이가 학교에서 굉장히 귀염받는 애라고. 홍영 알겠죠? 알겠죠? 혜성 알겠죠? 그래. 하여튼 그렇다. 재성이는 얼마나 흐뭇해 하시겠어. 친구들로부터 다 귀염받고. 그래. 진짜 좋아하시죠? 그럼요. 좋아요. 자, 어쨌건 친구들한테 미움받는 것보다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친구들이 귀여워하는 거 얼마나 좋아. 미움받고 어머 재성이 싫어. 이것보다는 재성이 귀여워. 왜 이게 좋잖아요. 그래. 자, 됐죠. 요거. 첫 번째 면대칭. 두 번째.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거 아까 말씀드렸던 레디얼 노드 몇 개? 한 개. 자, 그런데 이 레디얼 노드는 항상 생김이 뭐예요? 레디얼 노드는 항상 어떻게 생겼어요? 구 껍질 모양이죠? 그 구껍질이 바로 지금 요 놈이라고요. 그래서 이 구껍질 모양으로 생겨있는 요 녀석이 바로 레디얼 노드입니다. 그 레디얼 노드를 중심으로 함수값이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 혹은 또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리고 여기는 또 어떤 노드가 존재하느냐? 마지막으로 앵귤러 노드가 존재하죠. 앵귤러 노드는 몇 개 있죠? 지금 여기서? 앵귤러 노드는 항상 L개만큼 있는데 가군동량 양자수가 1이니까 한 개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앵귤러 노드는 항상 어떤 꼴이냐? 이 앵귤러 노드는 항상 열린 면, 계곡면 형태라고 했어요. 기억나죠? 여기서 누가 앵귤러 노드예요? 이 XY 지평선. 이게 현재 여기서 앵귤러 노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앵귤러 노드를 중심으로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함수값의 부호가 변화가 생긴다. 됐습니까? 요런 것들을 논술하고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야 돼. 됐죠? 요 논리 구조를 꼭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좋았어. 그 다음. 요 말고도 뭐 문제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뭘 해볼까? 저기 38페이지 이거 내가 해놓은 것 중에 37페이지 19번 37페이지 19번 아니면 36페이지 찾아서 36페이지 36페이지에 연습문제 18 찾았어요? 36페이지 연습문제 18 여러분 그 후배들 내신 기출이에요. 근데 실제로 풀어보면 약간 까리까리 할걸요? 해보세요. 알겠죠? 36페이지 연습문제 18 해보세요. 알겠죠? 해보세요.
뭐라고요? 모를 본을 처음 본다고요? 근데 수업 시간에 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억났어요. 저 기억은 바뀌고. 본이 누구야? 바로 본의 해석의 본. 바로 파동함수 자체는 큰 의미가 없지만 제곱한 크기가 뭐가 된다? 제곱한 크기가 확률 밀도함수가 된다를 얘기한 게 바로 본이라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 얘기를 논술해라. 그게 본의 해석이라고. 알겠죠? 나 이런 이거 해보세요. 알겠죠? 그 다음 19페이지, 37페이지 연습문제 19. 37페이지 연습문제 19. 그래서 뭐 여러분 문제가 하도 많으니까 다 할 수는 없고 요것도 해보시고 요것도 해보시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해볼 문제가 한 장 넘겨서 그럼 이것도 크게 어렵진 않지만 38페이지 20번 38페이지 20번 이거 찾았어요? 요거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38페이지 20번 자, 한 10분 쉬었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